오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민경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존경하는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좋은 날 두브라TV 두 분도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 어르신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끝을 100이라고 볼 때 우리는 몇 걸음이나 걸어왔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요즘에 이제 많이 합니다. 한 반쯤 걸어온 건가 아니면 몇 걸음 안 남았나 반도 못 갔나 이런 생각 합니다. 사람들이 숫자로 생각을 한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라는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금은 그 조사에 따라서 전 국민 조사 대상의 40%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또 소개가 되겠지만요. 그러면 한 40%온 건가? 그게 100까지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부정선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거는 지난 얘기니까 자꾸 그거 갖고 시비 걸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공정선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와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부정선거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정말 저 민경훈 저러니까 내가 좀 괴롭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권이나 지금 행정부에 아니 내가 볼 땐 그런 걱정하고 그런 사람도 없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뭘 저한테 투쟁 방향을 바꾸라고 그러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제도 개선이 있죠.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저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제도 사전 투표를 없애는 일입니다. 사전 투표를 없애면 많은 이제 일들이 해결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에서 항상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지금 국힘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걸 좀 없애보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왜 없애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과거는 묻지 말자 이러면 그것 갖고 민주당이 설득이 됩니까? 민주당 사람 물을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그럼 거기서 4.15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강서구청장이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왜 바꿉니까 그걸? 바꿀 이유가 세상이 한 10번쯤 뒤집어져도 바꿀까 말까 한 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진상규명 4.15 때 어떤 일이 어서 오십시오. 4.1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검찰 권력이 들어가서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야죠.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선거 제도는 고착됩니다. 고착돼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 교수님 말씀 제 의뢰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고 어제 오늘 새벽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에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쭉 훑다 보면 저런 건 놓치고 있었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그때 봤던 것과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우리 노력, 또 운동, 투쟁운동 뭐 이런 것의 약사를 한번 좀 쭉 하늘을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4년 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실시됐죠. 21대 총선이 실시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미라는 정의당 대표도 있고 다음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한 정일영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거기 3파전이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이름을 날리는 그 언론사들 뭐 이런 데에서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차례 여론조사에 저는 몽땅 1등을 했습니다. 그날 출구조사 결과 발표하는데 민경욱 당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와 하고 제 옆에 있던 어머니 뭐 딸 뭐 이렇게 막 껴안고 좋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졌어요. 어제 졌냐? 그리고 밤까지 계속 개표를 할 때도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가더니 제가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실감이 안 됐습니다. 정신도 없었고 이게 뭐지? 아주 피곤한 상태, 새벽에 피곤한 상태인데 뭐 뒤통수를 땡 맞은 것 같은 그런 강한 충격을 받고 이게 뭔가 실감이 도대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딸 손을 잡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라고 딸이 방으로 들어가서 엉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그 딸이 같이 선거운동 해주던 그 딸이 울었을 때 아 내가 이게 졌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었죠. 그런 바로 다음 날 이건 뭐 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졌을까 하고 이제 봤을 때요. 바로 이 0.39라는 요 함수, 요 숫자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저게 부정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제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얼마 차이로 이겼냐면 3,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는 이만큼 있고 사전 투표는 이만큼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만큼 있으면 반이라고 하면 여기서 3,000표 이겼으니까 이쪽에서 1,500표를 이겨야지 맞는 겁니다. 그냥 상식선으로. 그런데 어떻게 조그만 데서 얼마를 졌길래 내가 졌나 하고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더니 사전 투표에서 6,000표를 줬어요. 아니 이만한 데서 3,000표를 이겼는데 요만한 데서 6,000표를 줬어요. 아니 이런 수도 있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사전 투표는 어떤 표에 분포가 나오는지 사전 투표를 또 뜯어봤습니다. 사전 투표는 두 개가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하는 날 내가 투표하고 그날은 놀러 가겠다. 공휴일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리 하는 4일 5일 전에 동네에서 미리 하는 게 사전 관내 투표고 사전 관외 투표는 군인 간 사람들, 출장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사전 관외 투표죠. 그 두 개의 숫자들이 있어서 그걸 들여다봤더니 제게 사전 관내 투표 100이라고 하면 사전 관외 투표가 39예요. 이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00대 1이 돼도 되고 100대 100이 돼도 돼요. 근데 100대 39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옆에 있는 정일영 후보의 표를 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 100일 때 사전 관외 투표가 39 똑같아요.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정미가 있는데 이정미 사전 관내 투표 100 사전 관외 투표 39.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맞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 뭐 교수님들 계시니까 저는 그냥 보고 이거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40, 39, 38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42, 뭐 40, 38, 39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몰라도 39, 39, 39 100대 39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23년 동안 특종 기자로 취재를 하는 현장에서 봤던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분명한 부정이다라는 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성현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통계를 가장 잘 하신다는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님, 한림원 원장도 하시고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렇게 셋이 0.39, 0.39, 0.39 이렇게 나올 확률은 1,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하셨거나 2. 100% 조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100% 조작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부정선거 투쟁에 돌입합니다. 바로 다음날 4월 16일 아침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법부에 제가 선거 무효 소송,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 사람들이 재검표를 시작해가지고 재검표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0.39, 0.39, 0.39가 있을 수가 없고 그 표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어보자 이랬는데 6개월 안에 재검표도 하고 발표도 다 해야 되는 그거를 1년 만에 첫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를 합니다. 전부 다 불법이죠. 선거법 225조는 선거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는 2년 4개월 만에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스티스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이,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닌 대법관들이 그런 일을 이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재검표를 제가 관철을 하죠. 이 사람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검표를 관철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표가 안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표가 딱 맞았습니다. 아니 표가 딱 맞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게 하나도 의미 없는 거냐? 박사님 교수님의 뭐 그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신 나온 게 요거를 맞추려고 막 집어넣은 배여 일화 같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다수 출현합니다. 배여 일화는 배춧잎 투표용지, 여백 이상한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요거를 이제 배여 일화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몰라요. 대개 여기부터 압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왔으니 부정선거다. 근데 이거는 요렇게 이런 거 선각자죠. 선각자. 미리 알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고 엄청난 돈과 노력과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싸워온 3년 뭐 계속 지금까지 싸워온 이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관철이 됐고, 그래서 요게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뚜렷한 증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있네. 배춧잎 투표용지 정말 나오면 안 되지. 여백도 옆에 딱 락을 걸어놨는데 여백이 왔다 갔다 하고 잘리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 일장기 투표용지 1974장 중에 1000장이 일장기 투표같이 막 뭉그러졌는데 뭉개진 건데 그걸 사람들이 하나도 항의하지 않고, 아니 1974장 중에 1000장을 찍으려면 6시간 동안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 이상한 거 6시간 찍는 동안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그걸 보고 야 이게 왜 이래 의문도 갖지 않고 찍은 사람들이 그 1000명 중에 한 명 야 이게 뭐야 바꿔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일이 그 있을 수 없지. 화살표 투표용지 이렇게 흉하게 빨간 화살표가 있는 걸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다 투표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부정선거 운동의 세력이 규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그때 붐업이 됐어요. 이때 이제 같이 오신 분이 황교안 전 총리시죠. 그때 말씀은 아무것도 못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내가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이후로는 내가 이 공안 검사인데 공안 검사로서 이걸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전 총리께서 이제 합세를 하셨는데 이때 이제 제가 썼던 전략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입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 1. 이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 당신네들이 아무리 나중에 후보가 돼서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당선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할 거라고 그 사람들도. 이 사람 얘기 진짜면 이거 위험하잖아. 나도 들어야지.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경선에서 받아야 되는 표는 우파의 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벌써 우파의 54%, 반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을 때였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있는데 내가 올라와서 야 부정선거 없어,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바보야 이러면 54%가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당연한 두 가지를 갖고 황교안, 최재형 이런 분들 그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그때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와주신 분이 황교안 전 총리시고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제가 얻었습니다. 다음 주시죠. 자, 0.39. 네, 다시 뒤 거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3번 거듭되면 적의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번 딱 한번 눌러주시까 이게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전라도, 경상도와는 다른 곳이에요. 전라도, 경상도는 여기처럼 드러내놓고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대구에서 부정선거를 막 한다고 해서 대구에서 광주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광주에 대구 사람이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자동빵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빵.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전라도 호남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 TK, PK에서는 TK, PK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선거가 있었죠. 거기도 쌍봉 그래프를 보면 다 있었지만 이곳보다는 없었어요. 여기는 서울, 경기, 인천은 전체 인구의 2분의 1, 반 이상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에는 호남, 영남 분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는 들쑥날쑥하고 막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얻은 전체표,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얻은 전체표, 사전투표입니다. 그거를 딱 모아가지고 봤더니 겨울에서도 63대 36, 경기에서도 63대 36, 인천에서도 63대 36이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다음. 이게 존 플레밍이라는 아이언. 이게 J인가 I인가? 이안이겠죠? 예. 이안 플레밍이라는 극작가인데 극작가가 이걸 썼습니다. 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ree times is enemy action. 처음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우연의 일치, 세 번이야? 그건 우연의 아주 기똥찬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건 무조건 적의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이 007 골드핑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이 이안 플레밍이라는 극작가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실제로 시카고 갱단, 미국 시카고 갱단에 돌아다니는 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를 죽냐 갱단이 마피아가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한 명이 더 죽었어요. 이런 거 봐라. 참 신기한 일이네요. 어제도 한 명 죽더니 오늘도 한 명 죽었네. 다음에 또 하나 죽으면 신기하다가 아니고 바로 총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거 봐. 이게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다 죽이는구나. 그래서 이거 확실히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0.39, 0.39, 0.39. 63대 36, 63대 36, 63대 36. 이런 게 세 번씩 이렇게 거듭된다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흘러갔고 대법원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